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등기는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물적 편성주의, 인적 편성주의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냥 들으세요. 여보세요. 물적 편성주의는 물건 하나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건물에 소유자는 누구고, 저당권자는 누구고, 전세권자는 누구고, 물건 하나마다 권리를 쭉 해놓는 거야. 물건을 중심으로. 인적 편성주의는 그게 아니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람은 이런 아파트도 있고 이런 농지도 있고 이런 임야도 있고 사람을 중심 편성하는 이것을 인적 편성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모두 다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마다 등기부가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기 등기부도 그렇고 대장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물건 중심으로 되었었는데, 그동안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원부 제도라고 해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농지를 편성했습니다. 이건 인적 편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농지에 관한 투기행위 이런 것으로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농지 원부라고 하는 제도를 농지 대장이라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지도 이제는 인적 편성주의에서 물적 편성주의로 바뀌게 된 겁니다. 나중에 농지의 투자기부에서 농지 대장에 관한 얘기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등기는 말이에요.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권리 분석을 하면서 기본적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용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대장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일 처음에, 자, 건축허가권자에 시군구청에 여기다가 건축허가를 내죠. 건축허가를 내고 설계, 시공, 감리를 통해서 나중에 사용승인을 받잖아. 사용승인을 받는다라는 것은 옛날에는 준공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준공이라는 말은 건물의 공사를 모두 완성했다라는 사실적 표현이고, 사실적인 표현이고, 사용승인은 법에서 정한 바대로 적법하게 건축한 건물이므로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적인 개념이에요. 사용승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가 대장을 직권으로 대장을 만듭니다. 건축물 대장이 직권으로 만들어진다고. 건물을 내가 사용승인을 받고 나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허가권자가 대장을 신규로 작성한다고요.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이걸 뭐라고 하는가? 직권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 대장을 기초로 하여 등기소에다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 또는 등기 기록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등기는 신청해야 돼.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안 올라가. 대장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만들어져. 등기는 신청해야 돼. 그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갑이 건물을 줬어. 그럼 이 건물은 아까 등기하지 않아도 갑의 건물이라고 그랬죠? 등기하지 않아도 갑의 건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갑이 등기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건물은, 갑소의 건물은 이거 뭐예요? 미등기 상태로 계속 있다는 얘기죠. 미등기 상태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등기의 신청주의라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등기는 신청해야지 등기부에 또는 등기 기록에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장도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식으로 대장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자, 형식적 심사주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갑에서 을로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기초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등기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 공무원은 이전 등기에 필요한 실체적인 요건을 심사할 권한이 없고,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실질관계를 들어가서 심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갑에서 을로 이전되기를 하게 되면 이전되기에 필요한 서류들, 등기 원인 서면으로서 매매계약서, 매도인이 갖고 있었던 등기필증,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이 사람의 인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기타 여기서 내게 되는 인지 이런 거 제대로 다 붙였는가 안 붙였는가, 요렇게 형식적 요건을 다 갖췄는가 안 갖췄는가를 갖춰서 살펴서 형식적 요건을 다 갖췄다라고 한다면 등기관은 등기를 격려해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실제로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이런 등기 원인에 대한 권리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갑에서 을로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매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이겁니다. 서류상으로 보고 요건을 다 갖췄는가 못 갖췄는가 이것만 보고 그 요건을 다 갖췄다라고 한다면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갑이 실제로 을에게 안 팔았는데 재산을 빼돌리려고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되기를 신청했어. 소유권 이전되기를 신청했는데 소유권 이전되기 신청의 모든 요건을 다,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다 갖추면 실제로 팔지 않아도 등기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갑의 것인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가? 이거를 명의신탁 등기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기관은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되기를 신청하면 소유권 이전되기에 필요한 여기서 일체의 형식적인 요건들을 다 갖췄는가 안 갖췄는가 그것만 심사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러한 법률관계에 있었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등기부 또는 등기 기록에 나오는 것이 실질관계와 다른 기록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포탈을 하고, 증여세하고 일반 매매 계약했을 때가 세금이 다르거든요. 증여세를 포탈하려고 매매를 가장하여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증여한단 말입니다. 그럼 등기관이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매매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이거를 들어가서 심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고 실질적 권한이 없다. 실적 심사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형식적 심사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등기부라는 것이 있고 등기 기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등기부 책자를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등기에 관한 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자, 쉽게 말하면 전에는 종이 등기부였습니다. 지금은 종이 등기부였다가 이제는 전산 등기부로 등기가 전산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옛날에는 등기부 띄려고 하게 되면 관할 등기소에 갔단 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컴퓨터 앞에서 전산화 작업이 다 돼서 컴퓨터 앞에서도 가능하지 관할 등기소라는 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과거에 최초로 종이 등기부일 때에 대충 들으세요. 이때 제일 처음에는 이게 장부식 등기부였어요. 장부식 또는 부책식이라고 하는데, 등기부 양식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길게 되었습니다. 세로로 길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칸이 여기다 단순하게 두 칸만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순위번호 내용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요 칸에다가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위번호 1번 해가지고 여기다가 소유권 보존 몇 년 몇 월 며칠 접수번호 몇 번 등기원인 권리자 누구 모든 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순위번호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건요, 이건 등기부 책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등기부 책자로 부책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거는 자, 이렇게 세로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한문 혼용입니다. 국한문 혼용이 되고,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자로 썼는데, 중요한 것은 한자로 쓰게 되는 경우에 잘못하면 위번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위변조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숫자 같은 것은, 중요한 것은 한자로 썼는데 숫자 같은 것은 10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 위조 가능하지, 천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10 이럴 때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했냐면 10 그럴 때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옛날 숫자 10.
자, 1, 2, 3 이거 3 할 때 이렇게 이거 위조금 유변조 가능하잖아. 그게 어땠습니까? 3 이렇게 해가지고 3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일일이 다 이렇게 한자로 썼는데 필기를 했을 때 이게 바로 옛날에 장부식 등기부였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잉크 묻혀가지고 펜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필체가 좋으면, 특히 어떤 필체, 한자를 잘 쓰면, 그럼 면세기 등으로 특제됐단 말입니다. 모든 서류를 다 손으로 썼으니까. 또 뭐로? 손으로 쓰는데 한자로 썼으니까. 한자 실력이 뛰어나면 그럼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면세기 특제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때의 등기부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등기부 책자로 된 것은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등기의 기록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등기부 책자가 점점 더 두꺼워지겠지. 처음엔 요만하다가 점점 더 등기부 책자가 좀 두꺼워질 거 아니야. 나중에 이만해질 거 아니냐고. 그럼 이게 제대로 된 공시 기능을 발휘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이거를 등기부 책자식으로 된 것을 이것을 등기부 카드식으로 바꿨습니다. 카드식 등기부로. 카드 등기부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카드 등기부에는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크게 그립시다. 카드 등기부는 이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눠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약간 이런 겁니다. 자, 순위번호,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자,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돼가지고, 순위번호 1번,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접수 몇 년 몇 월 며칠, 접수는 몇 번, 등기 원인 몇 년 몇 월째, 매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소유자 누구, 인적사항 누구, 이런 식으로 기재됐단 말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요 내용이 여기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된 것이 등기 카드식 등기부입니다. 카드 등기부는 이거는 가로쓰기로 되어 있고, 이건 타자로 썼습니다. 손으로 안 쓰고요. 순 한글입니다. 한글로 쓰고 타자를 썼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종이 등기부다 보니까, 보세요. 옛날에 종이 등기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주민등록 등초본 띄려고 하게 되면, 그럼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주민등록 등초본 띄려고 하게 되면, 관할 동사무소 가야 되는 거지. 관할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소만 되면 안 되고, 거기다가 몇 통 몇 방까지 적어야 되잖아. 주소뿐만 아니라 몇 번지뿐만 아니라 몇 통 몇 방까지 적어주게 되면 그거 가지고 여기서 동사무소 직원이 그거 신청서 들고 가가지고 뒤에 창구에 들어갑니다. 창구에 들어가게 되면 주민등록 카드가 낱장으로 다 꽂혀있지, 이렇게. 그럼 해가지고 몇 통 몇 반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비닐 커버 벗기고 복사기에다가 놓고 복사 쭉 하고, 복사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인지 붙여가 도장 쿵 찍어 줬잖아. 이게 옛날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요, 모든 주민등록 이런 것이 전산화됐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관할 동사무소라는 게 없지. 옛날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띄려고 그러면 주민등록 카드가 있는 쪽에 관할 동사무소 가야 되잖아. 지금 뭐예요?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전국 어디서나 다 뛸 수 있잖아. 인터넷 뛸 수 있고 다 하잖아. 이해가셨습니까? 카드식에서 전산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카드식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것이 여기까지는 종이등기부야. 그러다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전산등기부로 바꿔졌단 말입니다. 전산등기부로. 전산등기부로 바꿔졌는데 이게 요 내용이 요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다가 지금 전산등기부 최근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기가 흉하니까 이런 식으로 종전처럼 이렇게 된 식으로 나타나요. 요 안에, 이 안에 다,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야. 순위번호, 접수, 몇 년, 몇 월, 며칠, 등기 원인, 접수번호 언제, 자,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언제,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전산등기부인데, 전산등기부로 되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등기부가 종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산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참고로 옛날에 등기부를 띄려고 하게 되면 관할 등기소 가야 되는 거지. 관할 등기소 가게 되면 전에 책자로 되어 있다가 카드로 부동산마다 등기 카드가 하나씩 있는 거야.
그 등기부 뒤로 가게 되면 등기카드 요거 갖다가 복사해가 줬단 말입니다. 주민등록카드 이거 한 것처럼. 그래서 그때는 관할 등기소 가가지고 등기부를 띄웠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모두 다 전산화돼 가지고 컴퓨터 안에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관할 등기소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산화된 등기부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장부식 등기부였다가 카드식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부에 등기부 책자에 있는 것을 카드로 옮겨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기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기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카드로 옮기게 되면 카드가 수십 장, 수백 장으로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최후의 효력 있는 등기만을 옮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렇게 해가지고 소유자가 처음에는 여기서 소유자가 가, 을, 자, 순위번호 3번 병 했다가 자, 순위번호 4 해가지고 그래서 압류 또는 가압류 하고 순위번호 5 해가지고 정일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효력 있는 등기가 요거다라고 한다면 요것만 딱 떼어서 적는 거 여기다가 순위번호 5번, 순위번호 5번, 등기목적 소유권 이전, 자, 접수 몇 년, 요거다 옮겨놓는 거야. 몇 년, 몇 월, 며칠, 접수, 등기원이 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정, 이렇게 놓고, 요게 순위번호 요게 1번인데, 전 등기가 5번이죠. 여기다가 전 5. 전에 등기부 순위번호 5번 등기를 여기다 옮겨놨다. 이렇게 해가지고 순위번호 1, 전 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다시 자, 순위번호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해가지고 A. 자, 순위번호 3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B. 순위번호 4 해가지고 뭐 소유권 이전 해가지고 C. 뭐 이런 식으로 쭉 갔다라 갑시다. 이래 갔다 나중에 전산 등기부로 가는 거지. 전산 등기부로 갈 때 이거 다 옮길 수는 없잖아. 최후 효력 있는 등기만 해가지고 요것만 딱 떼어서 옮깁니다. 옮겨가지고 여기다가 순위번호 1번, 소유권 이전, 자, 접수 몇 년 몇 월, 접수 몇 번, 권리자 C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전 4. 전 등기, 4번 등기를 여기로 옮겼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권리 분석을 하려고 하게 되면 권리 분석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등기 기록 또는 등기부의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육과정 끝날 때쯤 되게 되면 등기 기록 대장들 보고 이렇게 토지음 계획하면서 보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얘기할 건데 이런 걸 이렇게 요 내용을 볼 때 나중에 현재 등기 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등기 기록도 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장부는 여기는 보존 연한이 있습니다. 보존 연한이 어떤 것은 뭐 10년간 보존하라, 어떤 건 30년간 보존하라, 뭐 어떤 건 영구 보존하라 이런 것이 있는데 등기부 또는 등기 기록은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영원히 보존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영원히 보존한다라고 하는데 장부식 등기부나 카드식 등기부, 종이 등기부는 이건 영원히 보존할 수가 없잖아. 물질상. 나중에 되다 보면 종이가 으스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법에서 30년이 지나고 나면 종이 등기부가 30년 이상 지나게 되면 이거를 마이크로 필름으로 찍어서 보관하라 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전에는 마이크로 필름을 찍어놨다 하더라도 분실이 되거나 색이 바래거나 할 수 있는 거지. 마이크로 필름으로 찍어서 보관하는 것이 보다 더 확실하겠습니까? 컴퓨터 안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 놓는 것이 확실하겠습니까? 이게 더 확실하겠지. 그래서 지금은 마이크로 필름을 찍어서 보관하지 않고 이제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보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종전에 이게 있던 것이 장부식으로 있던 것이 없어지고 카드식으로 되게 되면 요게 그때 당시 현행 등기부, 이거 과거의 등기부지. 이러고 있다 카드 등기부가 없어지고 지금 전산 등기부 됐다라고 한다면 전에 카드 등기부, 이거는 과거의 등기부죠. 과거의 권리관계와 과거의 부동산의 사실관계들을 기록하는 그런 것들을 폐쇄 등기부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현행 등기부를 말하는 건데 때로는 과거의 부동산의 현황
과거의 부동산의 권리관계들을 공시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거의 등기기록 또는 등기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폐쇄등기부다라고 합니다. 폐쇄등기부. 폐쇄등기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법정시장권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폐쇄등기부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폐쇄등기부에는 등기 원인과 폐쇄 원인과 폐쇄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세요. 등기부가 폐쇄되는 것은 등기 형식이 달라지면서 폐쇄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폐쇄예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에 관한 등기부 또는 등기 기록이 있겠죠. 이 건물을 멸실했습니다. 건물이 없어진 거지. 건물이 없어졌으면 등기부 또는 등기 기록도 남겨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등기부, 등기 기록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폐쇄된단 말입니다. 폐쇄 등기부로 간단 말입니다. 또 보세요. 토지가 이렇게 했었는데 전에는 토지가 이게 자 이거는 15번지고 이건 16번지였습니다. 15번지가 이게 해가지고 420제곱미터고 16번지가 만약에 180제곱미터 들어갑시다. 그럼 여기 두 개 등기부가 있었는데 16번지가 15번지 합필되었어. 합쳐졌어. 그럼 어떻습니까? 15번지가 420에서 180제곱미터 해가지고 600제곱미터 되고 요거는 이걸 합쳐진 거죠. 합쳐져가지고 없으면 16번지 등기부 기록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요게 폐쇄 등기부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자 15번지 등기부에는 면적이 420에서 600으로 늘어났다 나오고 그럼 늘어난 이유가 요 등기 16번지와 합병 이렇게 나타나고 요거는 폐쇄 등기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 멸실 몇 년 몇 월 며칠 15번지의 합병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폐쇄 등기부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폐쇄 사유와 폐쇄 연월일이 나타난다고요. 폐쇄 등기부에 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등기부 또는 등기 기록도 여기 공인중개사람은 모르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등기 기록 이런 거 열람할 줄 잘 모르거든요. 봐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 근데 나중에 되다 보면 폐쇄 등기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등기부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다. 뭐 표제부가 마련되어 있고 표제부와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보세요. 표제부, 자, 등기부 또는 등기 기록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등기부라고 하는 말은 종이 등기부를 상정하는 개념입니다. 이제는 종이 등기부에서 전산 등기부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라는 용어를 안 쓰고 등기 기록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등기 기록. 그 다음에 보세요. 전에는 자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이라는 말을 썼죠. 지금 등기부라는 용어를 안 쓴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과거에 등기부 등본과 등기부 초본이라는 용어를 다른 말로 바꿨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등본과 초본으로 우리가 나눠서 부르잖아요. 그죠? 그 등본과 초본이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등본은 뭐고 초본은 뭘까요? 등본과 초본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이야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옛날에 등기부 등본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법률상 용어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옛날에 등기부가 등기사항 증명서, 옛날에 등기부 등본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 초본은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전부냐 일부냐. 전부인 걸 뭐라고요? 등본이라고 부르고, 부분만을 한 것을 뭐라고 하고? 초본이라고 하고.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이해가시죠? 초본 그럼 내 것만 나오잖아. 일부 사항만 나오는 걸 초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이라는 말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이렇게 말이 달라졌습니다. 등기부라는 종이로부터, 종이 등기부로부터 이게 전산 등기부로 바뀌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등기부는 크게 표제부가 있고요, 사항란의 등기가 있습니다. 사항란의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것을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갑구가 있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크게 나누면 3등분으로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표제부는 뭐냐 이런 겁니다. 이 건물이다 라고 한다면 이 건물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자, 이게 무슨 동 몇 번지에 있는 것으로서, 자, 이게 몇 층 건물, 몇 제곱미터, 이 건물에 대한 현황, 부동산의 현황에 대한 것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제부입니다.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이고, 이 건물의 저당권자, 전세권자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게, 소유권에 관한 부분은 갑구에 나타나고 소유권 이해에 관한 것은 을구에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가등기다, 가처분이다, 가압류다, 압류다 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거죠. 그런 거는 갑구에 나타나고,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저당권이다 이런 것들은 을구에 나타나겠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 크게 부동산의 현황에 관한 것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 표제부고, 소유권에 관한 것이 요금에 나타나는 것이 갑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는 것이 을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그렇게 나눠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실제로 등기부를 인터넷 등기소 가가지고 띄워서 열람하고 등기부를 요렇게 확인한다, 요렇게 본다라는 걸 실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보다 오늘 얘기한 것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실물 등기부 보게 되면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